네, 안녕하세요. 프로런스입니다. 오늘도 다들 좋은 일 많으셨겠죠? 요즘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새벽에 편집을 하다 보니 매일 잠이 부족해요. 그래도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이 다시 샘솟고 있어요. 자, 오늘은 네이버 최적화 블로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최적화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최적화 블로그는 어떤 걸 최적화 블로그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요. 최적화 블로그가 되면 바로 제가 노출시킬 수 있는 모든 키워드를 상위에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판매하는 제품을 정말 손쉽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제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간판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업을 하면 반드시 간판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케팅과 컨설팅을 하다 보니 창업하시는 분들과 많은 미팅을 하다가 간판을 판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판을 판매하기 위해 간판을 판매를 하는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간판을 팔 수 있을까요? 자,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간판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창업 후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소비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지인들이 간판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 자, 두 번째, 직접 간판을 알아보는 경우. 자, 이 두 가지가 간판을 찾는 소비자의 입장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럼 직접 간판을 알아보는 경우 어디에서 검색을 하느냐는 거죠. 간판의 경우는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하고 파워링크 또는 뷰 영역에서 정보를 습득합니다. 맞겠죠? 자, 제품의 성격상 인스타에서는 많은 검색을 하지만 간판이라는 단가가 많이 높기 때문에 바로 인스타보다는 블로그 또는 파워링크에서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럼 소비자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소비자는 네이버 검색창에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까요? 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LED 간판. 자, LED 간판 많이 검색하겠죠? 자, 업종에 상관없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에 뷰 영역을 한번 볼게요. 뷰 영역을. 자, 파워링크를 제외한 뷰 영역에 현재 최상단에 노출되어진 블로그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요 상호. 자, 두 번째, 학원을 창업하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학원 간판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학원 간판이라고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자, 파워링크를 제외한 자, 뷰 영역에 저희 블로그가 두 번째에 표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미용실을 창업하는 분이 계시다면 뭐라고 검색을 할까요? 바로 미용실 간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합니다. 자, 역시나 저희 블로그가 2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키워드 한번 볼게요. 자, 대구 간판. 자, 대구 간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블로그가 3위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구미 간판. 자, 구미 간판이라고 쳤을 때는 저희 블로그가 2위에 노출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키워드 말고 간판 회사. 자, 간판 회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는 자, 저희 블로그가 1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셀프 간판 이런 것도 많이 찾더라고요. 자, 셀프 간판이라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저희 블로그가 1위에 노출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소비자가 검색할 수 있는 모든 간판에 대한 키워드를 상단에 노출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의 규모는
이제는 장사가 아니라 사업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내가 최적화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은 바로 날개를 달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최적화 블로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최적화 블로그를 통한 나의 사업 영역 확대하기 프로젝트. 자, 첫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의 첫 번째 원칙 중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미리 정하자라고 했죠. 여러분, 자,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지금 만든 블로그로 무엇을 할 건지 미리 정하셔서 바로 최적화 블로그를 좀 더 쉽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 검색 로직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C랭크라는 검색 엔진이 업데이트되면서 이제는 블로그의 포스팅의 출처에 대한 많은 점수를 주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전문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한 주제에 얼마나 많은 전문적인 포스팅을 작성했느냐가 이제는 최적화 블로그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C랭크 로직이라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파워블로그가 되면 전 방향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많은 키워드를 노출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C랭크라는 로직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블로그를 통해 무엇을 할 건지 정하셨다면 자, 이제 블로그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프로런스가 알려주는 최적화 블로그 첫 번째 원칙 꼭 기억하세요. 바로 블로그는 타이틀이 80%입니다.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블로그를 작성하실 때 제목에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 작성 요령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타이틀을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20자에서 25자 내외로 타이틀을 작성하자. 너무 제목을 길게 적어도 안 되고요. 너무 짧게 적어도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특수 문자를 사용하지 마세요.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목적 키워드를 반드시 타이틀에 넣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타이틀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블로그 초보분들 꼭 기억하세요. 타이틀 작성 시 반드시 목적 키워드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제목 폰트 크기를 26에서 32 사이즈로 설정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반복적인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반복적인 키워드?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 반드시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포스팅을 씁니다. 근데 저는 부산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네일샵의 이름은 슝슝입니다. 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자, 첫째 날 블로그를 씁니다. 타이틀을 어떻게 정리하면 부산 네일 슝슝 정말로 이쁘게 잘해요. 라고 첫 번째 포스팅을 썼어요. 자, 둘째 날 또 포스팅을 씁니다. 타이틀 부산 네일 정말 믿을 수 있는 슝슝입니다. 라고 또 둘째 날 썼어요. 자, 셋째 날 블로그를 씁니다. 타이틀 부산 네일 오늘 특별 할인 행사 50% 바로 슝슝해서. 자, 넷째 날 블로그를 또 씁니다. 타이틀은 부산 네일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면 바로 슝슝해서. 자, 이런 블로그들 많이 보셨죠? 자, 반복적인 타이틀 키워드로 조만간 안드로메다로 갈 블로그입니다. 절대 블로그 타이틀 작성 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잘된 타이틀 한번 작성해봐요. 잘된 타이틀. 자, 제가 금방 말씀드린 5가지를 꼭 생각하셔서 멋진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대구에서 가구점을 하고 있는 A씨 블로그 왕초보입니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장사가.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블로그를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검색을 어떻게 할지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구에서 가구를 장만하고 싶은 분이 네이버에서 어떻게 검색을 할까라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하셔야 돼요. 자, 바로 1차 목적 키워드라는 건데요. 자, 대구에 사시는 분이 가구를 장만할 때 네이버 검색창에 무엇을 쓰느냐? 바로 대구 가구 또는 대구 가구점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일주일밖에 되지 않으신 A씨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대구 가구라고 했을 때 이 키워드를 블로그 상단에 노출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차 키워드를 발굴을 하셔야 돼요. 자, 이분이 대구에 사는 원대점의 가구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차 키워드 대구 가구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어떤 키워드? 바로 대구 원대 가구, 혹 또는 뭐 대구 장식 가구, 또는 대구 중고 가구, 대구 할인 가구 등등. 자, 그래서 오늘은 대구 중고 가구라는 키워드를 목적 키워드로 잡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타이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대구 중고 가구, 여기가 해자네, 오시면 깜놀이라고 타이틀을 잡았어요. 자, 두 번째, 대구 중고 가구, 빈티지 가구 찾는 분 정말 없는 게 없어. 자,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어요. 자, 첫 번째 타이틀은 대구 중고 가구를 검색하신 분에게 여기는 정말 금액이 싸다는 걸 강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타이틀은요. 대구 중고 가구를 검색하신 분들에게 빈티지 가구를 찾는 분에게 타겟팅 목적으로 사용한 타이틀입니다. 자, 이렇게 대구 중고 가구라는 키워드를 노출시켰다면 바로 뒷부분을 통해 여러분의 고객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게 바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타이틀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타이틀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여기서 또 프로런서가 알려드리는 꿀팁 한 가지. 자, 블로그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 또는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타이틀 작성 시 내가 목적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앞쪽에 배치를 시키세요. 노출시킬 목적 키워드 대구 중고 가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로 대구 중고 가구라는 타이틀을 맨 앞쪽에 배치를 하세요. 언제까지? 제 블로그가 최적화가 될 때까지. 자,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오늘은 최적화 블로그 첫 번째 시간, 바로 타이틀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자, 앞으로도 많은 사례를 통해 이론 강의가 아닌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블로그 최적화 2단계 본문 작성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요.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